안녕하세요. 예비사회복지사를 위한 회계기초자료 슥슥 읽으면 쏙쏙 박히는 회계기초를 설명할 똑똑이들의 모임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사회복지사에게 왜 회계가 필요할까요? 복지관 및 여러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예산을 편성할 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품위서, 결의서, 기한문 등을 작성할 때 그리고 사무용품으로 사용하시는 소모품, 예를 들어 포스트잇, 볼펜 등을 구매할 때 이럴 듯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부분에는 회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사회복지사에게 회계 공부가 필요하며 도움이 되고자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집중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야? 아니 왜 사회복지사는 회계가 필요한 거지? 앞에 나심 씨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 회계란 과연 무엇일까요? 회계는 회사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계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회사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복지관으로서 예를 들면은 후원금이 들어왔을 때 누구한테 들어왔는지 작성하고 지출하였을 때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지 누구한테 나가는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회계의 뜻을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복지관에서는 왜 회계가 필요할까요? 복지관에서는 후원금의 관리 및 회계 감사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기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후원금을 사용했을 때 어디에 사용된지 알 수가 없다면 정직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이래서 회계가 필요한 거구나.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작성해야 되지? 영어도 어렵고 너무 모르겠어. 내가 알려줄게. 주요 회계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 이용자란 회계 내부 이용자와 외부 이용자로 나뉘며 내부 이용자로서는 경영자와 종업원, 외부 이용자는 투자자, 공급자, 정부, 고객이 있습니다. 예산은 한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되어 있으며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입니다.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 기간 안에 성립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의 기준을 두고 집행하는 잠정 예산입니다. 계상은 계산하여 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적요는 요점을 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상세 내역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세입제출은 세입은 복지관의 수입을 말하며 세출은 복지관의 지출 비용을 말합니다. 전용은 예산 과목 중 행정 과목들에 배정된 금액을 행정 과목 간에 서로 융통하여 쓰는 것으로 각 세양 또는 목에 각각 책정되어 있는 예산액을 서로 바꾸어 쓰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이고 전입금은 다른 회계에서 들어오는 돈이며 추가 경정은 예산의 성립 후에 새로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며 재무는 돈이나 재산에 관한 일입니다. 오, 쉬운 소리였구나. 덕분에 이해가 잘 됐어. 그러면 요성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작성하면 되는 건가? 쉬운데? 잠깐! 회계는 재무 규칙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해야 돼. 아, 그래? 그게 뭔데? 내가 재무 회계 규칙을 알려줄게. 재무회계 규칙이란 회계를 작성하는 모든 과정은 법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무회계 규칙을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령 사이트 주소인 QR코드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계의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예산 총계 원칙을 따릅니다. 예산 총계 원칙이란 1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 다음 표의 순서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 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하면 두 번째 법인은 예산 편성 지침을 결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회계별 예산을 편성합니다. 세 번째는 3기 회계 중 시설회계 예산안은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이사회에 모두 보고하고 법인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는 법인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만일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만으로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네 번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다섯 번째, 예산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 세출 명세서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법인 또는 시설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고 의무는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등에 공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용어만 알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 정말 고마워. 아, 그런데 회계문서 작성할 때 예산 과목은 어떻게 작성해야 돼? 예산 과목 사진을 내가 보여줄게. 예산 과목은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이를 예산 과목이라고 합니다. 예산 과목은 세입 예산 과목과 세출 예산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법인회계의 세입 예산 과목 내용입니다. 법인회계의 세출 예산 과목 내역입니다. 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세출 예산 과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 항, 목으로 나눠져 있으면 만약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면 관의 사무비, 항의 인건비, 목의 일용차급으로 작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역을 확인했는데 알 수 없는 부분은 경영지원팀 또는 직접 상사분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한번 작성해볼게. 잠깐! 문서에는 순서가 있어. 아, 그래? 문서 작성의 순서입니다. 물품을 구매할 때 바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매할지 품위서를 작성해 올리고 그 다음에 결제를 받으면 물품을 구매한 다음에 얼마로 어디서 구매를 했는지 지출결서를 작성하고 그 지출결을 바탕으로 대금을 납부한 다음에 납부한 내용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제로한 필수 요소 증명 자료에 대해 알려줄게. 복지 간의 주요 제한입니다. 혹시 수익과 수입의 차이를 아시나요? 수익은 영리를 추구하면서 제품 등을 팔아 기업의 이익을 위한 일이며, 즉 영업활동의 성과입니다. 수입은 후원금, 기부금, 전입금 등을 통해 기업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을 의미하며 복지관에서는 수입이며 수입을 세입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세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의 주요 수입은 법인전입금, 지자체 보조금, 후원금, 사업수익금, 잡수익으로 5가지로 되어 있으며 법인전입금은 법인에서 수익을 낸 돈을 복지관으로 전달해주는 법인전입금과 법인에서 후원을 통해 모금을 받아서 이 모금을 복지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게 법인전입금 후원금입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주는 보조금 등 있습니다. 후원금은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비지정후원금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후원금으로 운영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수익금은 사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돈이며
잡수익은 일정한 수입 이외에 적당하게 생기는 수입으로 두드러진 명목으로 오르지 않는 여러 가지가 섞인 수입입니다. 그렇다면 복지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용은 무엇일까요? 주요 세출은 이와 같습니다. 운영비, 사업비, 사무비, 인건비 네 가지로 운영비는 사업 이외의 조직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며 드는 비용이며 사업비는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고 사무비는 사무를 보는 데 드는 비용, 인건비는 조직이나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하고 고용된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회계문서의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 가지 문서 중 품위서를 예시로 들었으며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서번호, 두 번째 수입 지출일자, 세 번째 세입 세출 과목, 네 번째 수입원 지출원, 다섯 번째 사업명, 여섯 번째 작성자명, 일곱 번째 계정 과목 세목, 여덟 번째 적요, 아홉 번째 금액이나 수량 등, 열 번째 거래처, 11번째 자금원차, 12번째 지출결의서는 상대 계정까지 작성하는 것입니다. 증빙자료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자료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출이 되었는지에 따라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바뀌게 됩니다. 현금은 현금 영수증, 카드는 카드 매출 정표, 계좌이체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이며 먼저 선 대금을 지급할 때 견적서나 계약서, 영수증, 명세서 등 다양한 게 필요하며 물품은 무조건 물품 사진이 있어야 되며 그 외에 후원금 영수증이나 기부금 영수증 등 다양한 지출 자료가 있으니 무엇이든지 확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금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카드 매출 전표는 신용카드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마워. 덕분에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관마다 회계 방식이 달라서 기관에 문의하고 작성하도록 해. 알겠어. 고마워. 그럼 안녕.